네, 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입니다. 이번 5월 15일에 그루들의 보유 주식 공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 현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증권법에 따라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투자의 구루들은 자신의 보유 종목을 공개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투자한 주식을 참고하는 것이 투자 수익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직접 그들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워렌 버핏 할아버지 정도의 투자 종목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이는 투자 수익을 높이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근본 영상을 통해서 구루들의 투자 종목을 확인하는 법, 그리고 투자의 구루를 소개하고요. 제가 참고하고 있는 투자의 구루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요. 세 번째로 구루들의 투자 종목 참고 시 유의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종목 참고 방식, 저희 사례를 밝히면서 이번 영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들의 투자 종목을 확인하기 전에 이 그루들의 투자 종목 정보의 유의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종 매수의 위험 등이 있어서 이제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 즉 투자의 그루들은 45일이 되는 날에야 보유 주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5월 15일에는 이번 1분기 3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공개된 것입니다. 현재의 보유 종목이 아니라 3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 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더 많이 보유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장 내일이라도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팔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성격의 투자 구루의 정보는 이 정보 공개에서 정보 가치가 다소 떨어진다는 점 살펴주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쇼트란 영화 때문에 이제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사이먼 캐피털의 마이클 버리, 이분의 포트폴리오가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분이 생각보다 단기 투자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매수했던 종목은 45일이 지난 현재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지 말고 직접 본인이 구루의 보유 종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문 기사만 활용하면 정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지지난 분기였죠. 버핏이 애플 팔아서 올라뷰티 샀다. 버핏이 애플 팔아서 화장품 주식 샀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떴었거든요. 근데 애플 매도량은 엄청났고 올라뷰티는 진짜 극소수만 매수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마저도 다음 분기에 바로 팔아버렸죠. 버핏이 애플 버리고 화장품 샀어? 한 다음에 되게 화장품이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이 주식에 많이 투자했다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루의 보유 종목은 기사 말고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루들의 투자 종목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한 사이트는 이것인데요. www.whalewisdom.com 고래의 지혜, 고래의 지혜 사이트. 이 사이트인데요. 한번 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whalewisdom.com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요, 위에 검색창이 있거든요. 여기서 검색해서 이제 그들의 투자 정보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버크셔 회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 보시면 이렇게 이번 분기 이제 투자 정보가 나와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버크셔 회사의 정보가 뜨게 됩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이제 이번 분기에서 가장 많이 산 거, 그리고 가장 많이 판 거, 이렇게 정보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ee All Holdings를 누르시면은 현재 보유 종목을 보유량에 따라서 이제 순서대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버핏이 많이 팔았다고 하지만 애플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죠. 그 다음에 코카콜라, 이런 식으로 가진 상태에서 이번에 팔았다는 거. 벤코가 많이 팔았죠.
그래서 몇 프로 팔았는지, 현재 보유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 분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을 샀고요. 그리고 평균 추정가, 평균 샀을 때의 추정가 보시면 워낙 옛날에 샀으니까 애플 같은 건 $39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 분기가 끝났을 때의 가격 같은 것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걸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종목이 궁금하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 그에 해당되는 정보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인 게 아쉽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은 투자의 구루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고 다시 또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구루들이 뭘 샀는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남았죠. 더 중요한 문제.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냥 버핏 사는 거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롤모델을 정하고 그 롤모델과 유사한 유사한 그룹들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고 있는 그룹들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죠. 저도 5년 전에 10년 후 부자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가장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따라해 보니까 느끼는 것이 실제로 버핏 할아버지 따라해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버핏 할아버지가 엄청난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처럼 샀으면 다음 분기 최소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올려주길 바라는 입장에서 기다리기가 참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버핏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요 분들이죠. 요 분들 보시면은 토드 콤스랑 테드 웨슬러, 지금은 돌아가신 고 찰리 번거 할아버지가 이들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따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종목도 섞여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새 샀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제외하면은 다른 소수 종목들은 이 토드 콤스, 테드 웨슬러가 매수한 종목이지 버핏이 산 종목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일단 신규 매수 종목이 별로 없고 그리고 소수의 종목 몇 개만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인지 이게 해보면 수익률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경우도 경험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죠. 2022년 4분기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이분이 엄청 모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지켜만 봤는데 웬걸 지나고 보니까 엔비디아가 엄청 올랐죠. 그걸 보면서 야,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부터 투자 정보가 뜰 때마다 이분의 보유 종목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보면 신기한 게 45일이 지나서 이제 공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이 산 주식들이 45일 지나서 보면 거의 다 올라 있어요. 올라 있고 그리고 이미 오른 상태지만 그래도 따라서 사보면 또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되니까 더 따라하게 되던데 그래서 이분 현재는 제일 많이 따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분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몇 마디만 덧붙이자면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치 대비 가격이 싸다. 그러면 뭐 언제 오르는 거와 관계없이 쭉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게 좋은 주식이다 싶어도 이게 당장 오를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팔아서 수익을 내야 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곧 오를 건지 여부도 판단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면은 좀 더 금방 오른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중기 투자 그리고 잘 오르는 주도주 투자도 강하시고 상승 시기까지 고려한 투자 그런 것까지 강하신 분이라서 많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입니다. 워렌 버핏이 자기 메일에서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있다면 그 메모 먼저 확인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만큼 워렌 버핏이 투자 방식과도 좀 비슷한 면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분이 포트폴리오 보면 참 재밌어요. 딱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이 거의 없을 거예요. 빅테크 이런 건 거의 없고요. 하나도 없고 거의 소형주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에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괜찮은 소형주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징이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은 풀베팅한다. 그래서 이제 풀베팅하고 나머지 이제 하락에 대한 대비는 풋 옵션을 사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S&P 풋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 분기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탄광이 카나리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피셔죠. 캠피셔는 딱 들어가서 보시면 신기한 게 이번엔 정반대로 하워드 막서 정반대로 여러분이 아는 주식들밖에 없어요. 애플,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넷플릭스 이런 식으로 기술주 중심 투자에 되게 밝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여겨보는 새로운 기술주 같은 거 보시면은 급등할 수 있는 기술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기술주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기술주를 팔고 있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요새 이번 분기에 기술주를 많이 팔았어요. 그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 에크먼이죠. 이분의 포트폴리오 들어가 보시면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리스트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면은 그냥 한 장밖에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그만큼 소수 종목 집중 투자에 강하신 분이고 몇 개의 주식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중되는 투자 종목이 기술주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식음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이분은 몇 개의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을 눈여겨서 보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 분기에서는 그 우버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의 그루들을 소개시켜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들의 의견을 참고할 뿐이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명의 구를 참고할수록 이분들의 견해가 엇갈려요.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혼선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것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워렌 버핏은 금융주를 많이 매도했죠.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이 판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캠비셔의 포트폴리오 가시면 금융주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몇 분기 동안 계속해서 현금을 축적하고 있고 계속 팔고 있는데 다른 그룹들을 보면은 그렇게 매도 기조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스탠리 드래커밀러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는데 스탠리 드래커밀러는 이번에 브룩필드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빌 에크먼은 집중 투자했을 때 우버와 브룩필드를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려고만 한다 보면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유의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드러켄밀러의 매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그룹의 투자는 참고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판단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탠리 드래컨빌러가 브룩필드 같은 건 팔았지만 그리고 제가 이분의 견해를 가장 중심으로 삼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안 팔고 들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건 저희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워드 막스도 이제 발레 이 주식을 더 팔았어요. 하지만 뭐 저희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은 안 팔고 그냥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그룹들을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요건 내 타입에 맞다 싶은 것들은 하나씩 제가 추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가한 것이 뭐 일라이 릴리, 더큐사인, 그다음에 HHH, 그다음에 BP,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TSMC, 뭐 EQT, INSM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저희 판단하에서 괜찮다고 보였기 때문에 추가하고 있고 매수량도 저희 판단에 따라서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그룹들의 생각에 따라서 지난번에 샀던 거라든가 가지고 있던 포트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오일이 계속 싸질 거라 생각을 해서 그리고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많이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캠피셔가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 많이 사는 거 보고 이거 계속 오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오일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가? 혹시 오를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오일이 쌀수록 유리한 항공주, 그리고 침체가 나오면 불리한 항공주, 요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레버리지도 정리할 겸 좀 매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빅테크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고 있는 기조가 구들 사이에서 보였기 때문에 저 또한 빅테크를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포트 조정을 하면서 빅테크를 조금 매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이게 투자의 그룹들의 종목들을 잘 보다 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보이거든요. 요것이 제가 2020년이죠. 지금 약 5년 전에 워렌 버핏이 일본 주식 샀다고 이제 공개가 됐었을 때, 저도 한번 일본 주식을 봤더니 다 괜찮아요. 당시로만 해도 PER이 10이 안 됐었고 배당이 5%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주식이지만 괜찮겠다 싶어서 저도 따라 샀었고, 그때 제가 투자한 돈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다겠지만 한 3,000, 2,400, 3,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1,300만 원 투자해서 3,100만 원 수익이 났고, 배당은 지금 현재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이제 좀 괜찮은 투자로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른쪽에 계속 이렇게 창을 띄워놨었거든요. 이제 네이버 블로그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이 방송을 띄우기도 하지만, 그다음 게시글을 통해서도 이제 내용을 올리거든요. 근데 게시글 같은 경우는 스크롤해서 계속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거를 모으기가 좀 불편한 면이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글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와 저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많은 응원을 주시면 감사하게 영상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